네, 방금 소개받은 소명여자 고등학교 교사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태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가 사실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예쁜 사진 한번 찾아봤더니 또 이 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덕성여대가 이 덕세라는 녀석을 이렇게 홈페이지 가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모티콘처럼. 이름은 사실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냥 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덕성여대 색깔도 좀 한번 따보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총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수박 겉핥기죠. 그래서 되게 좀 오늘 강의의 컨셉입니다. 제가 바로 뒤에 있는 이제 무전공이나 그다음에 의대와 관련된 강의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더 마음을 좀 수월하게 편하게 먹고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전달 드릴 텐데요.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 시작부터 하나만 드리고 가자면 뭐 아시는 분은 몇 분 정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EBS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되는 자료들이 다음 주 촬영에 담겨 있는 것들이 있어서 원고 제공은 제가 월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 촬영 끝나고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찍으시고 그냥 편하게 찍으셔도 됩니다. 어디 올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학년도 대입 입시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해 어떤 해든 간에 숫자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3년의 통계입니다. 그게 작년 통계죠. 작년에 고3 아이들 숫자 자체가 39만 4천 정도로 작년 8월 말 통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처음으로 40만이 안 되는 학생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죠. 이게 이제 2005년생이고 작년 대입이라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친구들이 학생 숫자가 적었는데 어느 정도 적었냐? 그 전에 학생들에 비해서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 대학교 2학년 학생이죠. 이제는 이 친구들에 비해서도 무려 8.4%나 감소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를 보실 때 대부분 보면 이걸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해에 놓고 보다 보니까 약간의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고3 아이들 얘기할 때 6% 준다더라, 7% 준다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비교를 할 때는 지금 대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2004년생 아이들이 고3일 때 숫자와 43만 천, 그리고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이 2005년생 아이들의 39만 4천의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올해 고3이 되는 이 아이들이 작년 기준으로 41만 5천입니다. 올해 고3 아이들이 작년 기준으로 41만 5천인데 제가 이 자료를 한 2015년부터 매 정리해본 바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2학년 3학년 갈 때 대략적으로 2% 남짓이 매해 줄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작년 고2였던 지금 올해 고3 아이들이 작년에는 41만 5천이었지만 올해 8월 통계에는 41만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제 짐작으로는 최근에 이탈률이 더 높다 이런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김한국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올려주시기도 하셨는데 40만 5천 전후 또는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면 실제로 올해 고3, 작년에 고3이었던 이 39만 4천과 비교했었을 때 기껏해야 한 10,000명 정도 차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럴 줄 알고 N수행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재학생들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높게 잡으면 한 2%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자료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2024 대입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작년에 가장 큰 이슈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재학생이 감소하는 부분.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도 내신이 자동 하락한 아이들입니다. 이 왼쪽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폐지와 더불어서 N수행 증가가 맞물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딱 이맘때쯤이었잖아요. 킬러 문항과 의대, 증원, 정원의 증가에 대한 이슈가 딱 작년 이맘때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 재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불안해졌고 재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자소서도 폐지되니까 이제 종합전형도 편하게 쓸 수 있지 뭐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아마 작년 6월쯤 또는 7월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함께 놓고 봤던 그 과중에 작년도 제가 저희 반 아이들 고3 담임하면서 5월달, 6월달에 이 킬러 문항 이슈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반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최상위권 애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다. 변별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최선을 다하면 오히려 올해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격려를 많이 했던 시기가 딱 이 시기입니다. 작년에. 근데 정말 놀랍게도 어쨌든 2022뿐만 아니라 2023까지도 교과 전형의 높은 입결이 유지됐고 경쟁률이 높았었는데 작년 2024 대입을 대비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입결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입결을 봤는데 높은 입결.
게다가 우리는 내신 자동 하락 세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 그렇게 킬러 문항 없앤다 그랬더니 킬러 문항은 없앴지만 킬러 보기를 다 만들어서 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작년 9월 모평 끝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 8월 말에 상담을 사실 어느 정도 다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구모 이후에 최저 우려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이들이. 저희 또 문과반 담임이었는데 문과반 담임이란 표현이 어색한 교육과정이라고 하지만 문과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반 문과반 아이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의 수학은 없는 거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 아이들한테는 수학은 사실 거의 없는 겁니다. 저희 반 24명 중에 수학을 공부하는 아이가 많아야 5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9월 모평이 세상에 수학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어 영어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 지원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종합을 비롯한 다른 전형의 지원이 상승된 효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2024에 특히 수시와 관련된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2025는 그럼 어떻게 되고 가장 큰 이슈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는 분명히 변경이 될 거고요. 아마 8월이 되면 또 나올 겁니다. 지금 4월 뭐 공시 자료로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8월 자료를 좋아하는데 8월이 되면 교육통계 또 나옵니다. 아마도 2.8% 증가라고 제가 이 수치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단 더 작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2%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5를 볼 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 이거는 이미 작년부터도 예정됐던 얘기고 올 초에서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의대가 이제 1.5K 순증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 법원 판단이 남았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요강이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렇죠? 요강이 1,500 가까이 이제 순증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순증을 통해서 N수가 증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N수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N수가 흔히 얘기한 바로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작년과 비교했었을 때 저는 한 명은 늘 거라고 봅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럼 이 N수의 이 한 명 느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아무래도 성적이 괜찮은 아이. 수능 성적을 작년에도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잘 받았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의대 가려다가 못 간 아이 또는 의치한약소 가려다가 아쉽게 다른 대학 공대를 간 아이 등등의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 한 명 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이 입격 하락의 의미는 뭐냐? 어디가 입결이 하락한다는 거죠? 어디가요? 덕성여대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덕성여대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결 하락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자면 아무래도 최선호 대학에 그래도 좀 자연계열이나 공대 계열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의대는 미미하겠지만 뭐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등등에는 조금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아닌 주로 지방 대학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은 지역 인재가 조금 더 비율이 높으니까 그런 대략적인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내내 떠들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작년 5월달 6월달 이후로도 얘기했던 게 올해 4월 총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면 내년에 2024년 4월에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거 결정 안 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4월 총선 끝나고 나서라도 좀 결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죠.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온갖 언론과 온갖 곳에서 다 위기다 또는 힘들다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하죠. 왜? 그래야 잘 팔리니까 자기들이. 저는 모두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두가 누구냐? 기회는 모두에게 가요. 기회는 왜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기회는 모두에게 갑니다. 다만 그걸 잡는 자가 준비된 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있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수준이 됐든 간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하면 저는 충분히 다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의대를 가려는 친구들한테는 기회죠. 치대나 약대를 가려는 친구들한테도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럼 서울대 가려는 친구들한테 서울대 가고 싶었던 아이들, 연대, 고대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 서강대, 성대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한테 기회가 아닌가요? 다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말을 좀 쓰지 말고 다 기회다. 혼란스럽긴 한데 이거 정리해서 이거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어찌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전공 이슈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대 이슈보다 무전공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훨씬 더 많이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다 의대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무전공이 우리 아이들 100명 있으면 이거는 50명에 해당되는 이슈예요. 이거는 100명이 있어도 한 명이 해당될까 말까 하는 이슈잖아요, 사실은. 군이나 전형 방법 또는 총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라는 건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니죠. 2025 시행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을 우리 교과 100에다가 2합 7로 최저를 맞춰서 선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큰 틀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총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다만 총원이 유지가 되지만 어떤 학과에서 덜어서 무전공을 실시할 거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2025도 발표가 됐죠. 정시 교과 중심으로 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역시나 그렇게 가고 있고, 실제로 제가 조사한 수도권에 있는 30개 정도의 대학을 놓고 봤을 때는 정시 교과 합치면 약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기본 지키는 거고요. 성적 끝까지 잘 관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하는 거죠. 다만 이 활동에 있어서도 이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학업 역량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되지 않나. 최근에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로 2024년에 완성 첫 해라는 표현을 쓰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래도 학업 역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컸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무전공이 됐었을 때 과연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대학들이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학업 역량에 조금 더 초점을 둘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무전공에서도 실제로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다 전체를 살펴보면 실제로 인문자연을 구분 없이 무전공을 실시하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덕성여대도 몇 명이 있고요. 가톨릭대도 한 20명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자율전공을 실시하던 대학들 정도 수준을 빼고 나면 대부분이 인문계열 종합전형, 자연계열 종합전형으로 나눠서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공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닌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인문계열에도 학과가 몇 개인데 자연계열에도 학과가 몇 개인데 그걸 뭉쳐서 평가를 하냐라고 되묻는다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학과 선발에 비하면 전공 적합성은 조금은 좀 더 희석이 되고 학업 역량 쪽이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요. 선생님들 다들 말씀하시죠. 수능 최저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수능 최저가 중요한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6까지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사실 실제로 보면은 올해 한양대도 최저를 신설하고 시립대도 사실 종합전형 최저를 신설하잖아요. 더 장작 2026이 됐었을 때 시립대는 다시 또 최저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6도 최저가 더 강화되고 더 중요할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2025는 역대 최강 최대로 최저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유리하냐라고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종합 논술은 그냥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작년 제가 여기 보셨던 것처럼 교과 지원이 하락하고 종합 지원이 상승된 이유는 뭐냐? 아이들은 내가 교과를 지원 못하니까 다른 대학의 교과를 써야지라고 옮기지 않습니다. 아시죠? A 대학 교과를 쓴다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대학의 마지노선이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이 대학을 내가 더 낮춰서 다른 대학 교과를 쓴다?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대학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자신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 뭐죠? 서류형. 그 다음은 면접형. 그 다음은 논술, 정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올해 또 역시 만약에 교과가 어렵고 최저가 또다시 박살나고 설마 지금처럼 영어가 1%대 얘기가 나오는 수준으로 9월 모평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의대 아이들 변별하느라고 99%를 다 죽이냐고요. 그게 교육입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합과 논술이 어려울 게 이건 예정된 거예요. 그냥 계속 이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교과에 있어서는 예측, 대응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마도 예측보다는 대응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예측하고 예언하고 저도 좀 이따가 교과 전형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지만 예측하고 예언한다?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대응의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알아야죠. 왜냐? 원서 접수할 때 아시잖아요. 얼마나 정신없는지. 그때 아이가 선생님 경쟁률이 너무 올라가요. 이거 어떡하죠? 저 될까요? A에서 B로 바꾸고 싶어요. C로 바꾸고 싶은데 전형을 바꾸고 싶은데 학과를 바꾸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선생님들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응을 위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 보입니다. 이 수능 체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시 선호대가 빌 수가 있죠.
중위권 대학에서 소위 펑크가 나는, 정시에서 펑크 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고 여전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올해 수능이 굉장히 어쨌든 수능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선호대가 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들어왔던 N수생 한 명 있죠. 그 한 명. 이걸 10명 정도라고 제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N수생이 10명이 증가했습니다. 10명 중에 전부 다 1등급 3개 받나요? 전부 다 1등급 2개 이상 받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수능 성적이 만약에 올 2등급 전후 또는 올 2등급 이하 또는 자신이 기대하는 수능 최저 3합4, 4합 5 수준의 수능 최저가 안 나온 아이들이라면 그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성적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방금 말씀드렸던 증가된 N수생 10명 중에 쓸모없는 수능 성적인데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지는, 작년에 비해서 봤었을 때 그런 아이들 숫자가 분명히 한 명은 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성적대 대학이 비느냐, 저는 올 2등급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어요. 올 2등급 기준, 뭐 대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건대에서 경희대 사이 그 정도 아이들이 어쩌면 정시에서 약간의 빈틈이 0.001%로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발 아이들이 좀 끝까지 공부했으면 좋겠고, 방금은 제가 올 2등급 선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말씀드릴 이제 조만기 분야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중위권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의 정시 무전공 선발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올해 3등급, 4등급 받는 아이들이 제발 끝까지 공부하라고, 제발. 올 4등급 받는 아이들이 야 그래도 네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조금 더 자신 있는 거,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걸 한두 과목이라도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하면 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2024에 대한 어떤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저기 경쟁률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학교장 추천 전형 수도권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2021부터 2024까지 모집 인원 초록색 지원자 경쟁률입니다. 경쟁률만 보셔도 되겠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근데 지원자가 꽤 많이 차이가 나죠. 실제로 학교장 추천 전형에 해당되는 수도권 모든 대학의 학생 숫자가 건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4만 건이 줄었어요. 3만 9천여 건.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이 4만 건이 줄었으면 아이들이 그냥 사라지나요? 나 6장 원서 쓸 거 5장 써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 서류형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서류형 보시죠.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울기가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더 높습니다. 10% 이상 증가했죠. 서류형. 10,000건 정도 수준인데 면접형으로 가면 어떻죠? 기울기가 더 커지죠. 20%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욕구, 욕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2020년 대입부터 시작해서 21, 22, 23, 24 매해 이걸 수도권만 따로 떼서 계속 그냥 자료를 정리해보고 있는데 단 한 해도 수도권 준 적 없습니다. 단 한 해도. 그러니까 아이들의 욕망의 방향을 틀 뿐이지 그 욕망이 바라보고 있는 이 지점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교과로 향했던 욕망의 일정 부분이 종합과 논술적으로 조금 더 많이 틀어진 해다. 조금 더. 그럼 올해는 어떨까? 올해 당연히 종합과 논술은 여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춤할 수 있죠.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 과연 재작년에 23대입의 12대1 수준 이하로 떨어질 거냐?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건수 많이 증가했죠. 면접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논술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가할 수 있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거 선생님 수도권만이에요? 한국기술교육대, 뭐 홍대세종, 고대세종, 연대, 미래 포함 안 한 겁니다. 5대1 이상 증가했죠. 5대1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건수가 37,000여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줄였던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건수가 증가했고 실제로 메인 전형만 놓고 봤을 때 총 건수가 57,000여 건. 그러니까 수도권의 메인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교과, 그다음 종합 서류 면접과 논술까지만 놓고 봤을 때 57,000여 건이 증가했는데 이 숫자가 뭐냐? 23년과 24년 대입 총 지원 건수 비교했었을 때 64,000여 건이 증가했거든요. 전국에 64,000건 증가한 것 중에 수도권 4개 전형만 놓고 봤더니 57,000건이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증가한 게 없어요. 수도권만 다 증가하는 겁니다. 수도권만. 그러니까 여기 지원 횟수의 평균도 놓고 봤을 때 이제 4.8 이제 거의 맥시멈까지 온 거죠 지금 4.8. 이 상황에서 지원 건수는 증가했고 작년에 수험생 줄었다면서요. N수생 증가하는 거죠.
N수생들이 종합전형 쓰기도 편했던 거죠, 작년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올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전형에 더욱 지원자가 몰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욕망은 유지되고 욕망의 방향만 그 방향을 틀 뿐이다. 다만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할 거냐? 결국 그거는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접근하는 방법이 저는 사실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전에 이런 강의 저런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있구나라에 대한 생각, 그 인식의 틀, 판단의 기준 등을 조금 설정해 두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그 기준과 틀을 가져와서 해석을 조금 더 수월하게 빨리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전형 조금씩 말씀드려 볼게요. 네.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이고요. 25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은 이렇게 이제 대학 수가 좀 증가했는데 논술 좀 빨리 넘어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고대 상명 신한 을지가 증가됐고 신설됐고 서경이 폐지했지만 서경이 또 내년에 다시 신설하죠. 왜 이런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신설했다가 폐지했다 신설했다가 27년에 다시 또 폐지하나요? 예.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은 이제 소위 분리된 캠퍼스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신설된 대학들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수도권 전형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연만 실시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고 원래 인문만 실시하던 경기대가 올해 무전공 선발로 인문자연 따로 분리해서 선발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그리고 내년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인문만 해서 경기대를 썼었는데 없앴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고대가 이제 뭐 300여 명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최저 제가 이게 늘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최저를 가져오는 이유는요. 이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색깔은 전 보라색이라고 생각합니다. 탐2. 선생님, 탐2를 보는 대학이 어디예요? 교과 전형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세 개밖에 없어요, 사실상. 논술은 보면요. 고대도 4~8을 걸면서 최저를 탐구 한 과목이란 말이에요. 경희대밖에 없습니다. 경희대밖에. 경희대가 그리고 탐구 1에서 탐구 2로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논술 놓고 봤을 때 탐구 두 과목을 보는 데가 사실 경희대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논술 때문이 아니고요. 교과도 서울대, 고대, 경희대 빼고 나면 탐구를 두 과목 보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뭘 해야 되죠? 자연계열은 좀 다르잖아요. 탐투 많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걔들이 알아서 준비해야죠. 뭐 최선호 대학의 의학 의치한약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보면은 탐구 한 과목이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시를 하는 애도 아닌데 탐구 두 과목부터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빨리 쳐주셔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고. 논술도 역시 경쟁률 보여드리겠습니다. 4년치인데 아까 제가 얼핏 보여드렸던 그 표의 원자료긴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빨간색들 보이시죠? 빨간색들이 이제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대입 놓고 봤을 때 보세요. 전부 빨간색이죠. 근데 이게 101대 1에서 98대 1로 준 겁니까? 아니 이게 여기 보이시잖아요. 성대가 경쟁률이 하락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빨간색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한양대 114.55대 1. 여기 보세요. 줄었다고 돼 있는 55.6대 1에서 51대 1이에요. 동대. 이게 무슨 준 겁니까? 그러니까 논술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뒤에서 다른 대학군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은 모든 게 부익부 빈익빈이고 모든 게 파레토 법칙이에요. 그냥 무조건 최선호 대학에서 경쟁이 높습니다. 그거는 교과, 종합, 논술 뭐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선호 대학에서 경쟁이 높은데 이제 고대가 올해 신설하잖아요. 고대가 11월 16, 17 토일에 자연 인문 순으로 논술을 보는데 서강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열까지 일치합니다. 서강대가 늘 100대 1이 나왔죠, 요즘. 그렇죠? 그럼 서강대가 고대 때문에 타격을 받고 100대 1이 아니라 50대 1로 떨어질까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과연 고대가 30대 1은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연대가 어쨌든 40대 1이 나오니까 고대까지 들어갔을 때 아이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구나. 근데 연대는 수능 전이잖아요. 그렇죠? 고대는 수능 후고. 그렇게 본다면 아이들이 서강대하고 고대를 고민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생길까? 저는 서강대하고 고대는요. 고민할 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죠?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고대 4합8이잖아요. 그렇죠? 경영 알고 계시죠? 4합5. 하도 많이 얘기했더니 이제 입학사정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국민대에서 36대입니다. 제가 이걸 굳이 써온 이유는 뭐냐? 서울에서 논술을 안 보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몇 개 안 남았다고요. 아시잖아요. 국민대 내년에 들어오잖아요. 2016. 그렇죠? 상명대 올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남은 거예요. 몇. 국민대, 상명대 올해 들어오고 국민대 내년에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남은 대학이 이제 없어요. 강남, 구미, 성형까지 들어오고 이제 명지대 왜 논술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죠? 명지대 유명한 대학이죠. 당신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 모든 걸 준비했어. 교과 100, 교과 면접, 서류 100, 서류 면접. 왜 논술 안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논술 100, 논술 면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명지대 타입에서 봤을 때는. 네. 그걸 요즘 성대가 하고 있잖아요. 성대가 모든 전형 수시 정시 통틀어서 모든 걸 다 깔고 있어요. 지금 여기 경인 지역입니다. 강남대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지, 그렇죠? 강남대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여기 뭐 점진력 상승이라 표현 썼지만 경쟁률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 꽤 선호대학이라 할 수 있는 당연히 아주대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주대가 사실 2022학년도 대입 때 처음에 22대 입대 학교장 추천전형 최저를 높게 설정했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게 좀 과한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입지. 예, 정말로 좋은 입지. 아주대는 경쟁률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너무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육론술을 말리는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육론술 아이들 한다 그러는 아이들 분명히 한 반에 한 명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이걸 하나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과 기간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기간. 너 논술 한 대학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대학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요. 개인마다 당연히 다르죠.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베이스가 잘 돼 있는 아이는 한 대학 준비하는데 3시간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중에 따라서는. 근데 인문계열 아이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아무리 국어나 수학, 사회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아이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커버하는데 꽤 오랜 시간과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A 대학에서 F 대학까지 6개 대학을 씁니다. 한 아이가.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야 이번 주 월요일 날 네가 3년 전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3년 전 기출을 보는 거야. 2년 전 모의고사, 2년 전 기출, 1년 전 모의고사, 1년 전 기출을 보는 거예요. 적어도 2, 3년치는 보지 않습니까? 봐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그런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뭔가요? 여기 6개 대학을 6주 동안 봐야 돼요. 풀로. 야자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정말로 5시간을. 육론술을 한다는 건 적어도 이 정도의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뭐죠? 최소의 기간과 시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이들마다 물론 당연히 편차는 있죠. 그런데 이걸 알고 지금 덤비는 건지 지금도 이제 뭔가 좀 하려다가 안 되니까 논술해야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됐고 그러면은 너 논술하는 이유가 뭐야? 교과 종합 안 되니까 정시 플러스 논술 하려는 거잖아. 근데 너는 그럼 정시하고 수능 최저 언제 준비하냐? 그렇죠? 계속 피해만 다닐 거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년 저희 반은 좀 운이 좋았던 게 6논술이 2명 있었는데 둘 다 어쨌든 논술이 됐습니다. 둘 다 됐는데 한 명은 3점대 친구고 연대 불문과 예비 2번, 건대 부동산 예비 2번 다행히 동대 땡땡과 합격했습니다. 최초합으로. 근데 한 녀석은 6개 대학 다 떨어지고 한 대학이 됐어요. 근데 그 친구 내신 성적이 5.3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등급 대 아이들보다 글을 잘 씁니다. 예. 걔가 글을 쓰는 거 보면은 얘 글 잘 쓰는 아이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자기한테 맞는 대학 아시잖아요. 최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논술 가이드북 그런 세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고 아이들이 직접 야 네가 봤을 때 도전 가능한 대학들 위주로 선택을 해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논술은 뭐 실시 대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뭐 선호대학 말씀드렸습니다. 최저 충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육논술 의미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5학년도 대입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22년에 제가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더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선생님들이 다치지 마시라고 만든 거예요. 처음에. 왜냐? 그때 22년 대입 알고 계시잖아요. 추천 전형 처음 들어왔을 때 추천 기준이 다 엉망이었잖아요. 심지어 오프라인 우편까지도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때 정말로 담당하셨던 분들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다행히 저는 아니어서 다행인데
두 개 축인데 사실은 하나의 축이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인원 제한이 있거나 없거나 이건 사실 이제 거의 의미가 없죠. 지금은 그냥 수능체적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서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이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들이에요. 선생님들 이게 수능체제가 있는 대학들 수능체제 빨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다. 홍대 체제가 뭐죠? 고1, 2학 선생님들 오셨나요? 홍대 수능 체제가 뭔가요? 4, 8입니다. 그렇죠? 외대 서울은요? 외대 서울 2합 4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여기 무게가 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이 좀 상대적으로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좀 적죠. 그렇죠? 여기 EBS 가시면 이게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덕성여대 빠졌죠. 그렇죠? 어제 저녁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덕세 귀엽지 않나요? 예? 예, 덕세. 이 덕성여대 색깔이에요. 색깔 정확하게 따서 가져와서 붙인 겁니다. 덕성여대가 여기 있어요. 인원 제한도 없고 수능 체제도 없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덕성여대는 사실 교과가 두 개잖아요. 추천 전형은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교과를 많이 보죠. 그다음에 학생부 100% 전형은 최저를 건데 그다음에 과목을 좀 적게 보는 균형을 맞춘 전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덕성여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서류하고 면접을 또 보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서류 분홍색 대학들 그다음에 면접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분홍색이 두 개 글자가 있죠. 서울대는 종합전형이고요. 가톨릭대 추천전형 종합전형입니다. 가톨릭 추천전형 의대 25, 약대 8, 간호 16, 그다음에 올해 특수교육과가 10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특수교육과 올해 10명 들어오자마자 얘네 다시 또 10명을 빼요. 추천전형, 종합전형입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전형은 가톨릭대 치역균형 여기 있죠. 이게 진짜 교과전형입니다. 여기는 왜 지자에만 노란색을 표현했냐? 의대만 면접을 봐요. 그래서 일부만 표시한 겁니다. 고려대와 동국대를 분홍색을 많이 칠한 이유는 뭐죠? 고대하고 동국대는 학생부를 많이 보는 대학이기 때문에 서류를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일단 이 대학들 중에서 좌측은 뭐죠?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이잖아요. 선생님 또 한번 여쭤볼까요? 인원 제한이 몇 명인지? 홍대 인원 몇 명이죠? 경기대 몇 명인가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서울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울대 2명. 그쵸? 서울대 2명, 연대 10명, 고대 12명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이렇게 있죠. 이대가 드디어 맥시멈 5%, 여대 5%에서 20명 명으로 바꿨습니다. 선생님들 퍼센트 대학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명으로 바꿔야죠. 퍼센트 때문에 선생님들 왜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귀찮게.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다 열어줄 걸. 그렇죠? 경희대가 근데 어쨌든 내년에 바꾸긴 하니까요. 이 색깔은 무슨 차이일까요, 선생님? 이 차이가 있습니다. 고3만 지원한 가능한 대학과 재수생만 지원 가능한 대학. 초록색은 이제 예를 들어 상명대 9수 이상,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이후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홍대가 3수 이상으로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가톨릭대 추천 전형은요. 의대만 한 명이고 약대, 간호, 그다음에 특수교육은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동국대, 명지대 이렇게 역시나 그 연도에 제한이 없는 대학이다. 그럼 여기 제가 이걸 색칠한 이유가 뭘까요? 고3만 지원하는 가능한 대학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경희대 그리고 서울교대예요. 서울교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 경희대까지인데 이 경희대가 이제 내년에 삼수생까지로 바뀝니다. 그럼 결국 올해 놓고 봤을 때 이 5개 대학, 6개 대학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고3 아이들이 수능 최저 맞췄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대학이죠. 가장 높은 대학입니다. 확률이. 게다가 이 대학들이 다 라인을 맞췄죠. 사실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좀 이따 이제 최저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걸 아직도 모르는 이 나쁜 녀석들이 있죠. 반드시 사전 협의하라 그러는데 지 혼자 쓰고 나이스에 검색했더니 얘가 뜨고 그 다음에 대학이 확인하라 그랬더니 없던 녀석이 뜨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쁜 녀석들. 그렇죠? 이민을 쓸 수 있는 전형이 아닌데 이런 것들 하는 녀석도 있습니다. 비율 대학은 제발 조심하십시오. 22년부터 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22년에도 있었고요. 23년에도 23 대입, 24 심지어 24 작년 대입에서도 이 비율에 대한 것 때문에 실수를 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비율에 대한 부분과 숫자에 대한 부분은 꼭 신경 쓰십시오. 네, 다른 건 모르겠죠. 그래야 선생님들이 안 다치십니다. 지원 절차나 지원 가능 횟수에 대한 것들은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교과 전형을 하면서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리자면 최근 고3 담임 3년 하면서 올해는 제가 고3 담임이 아닌데 매해마다 원서 접수 1시간을 남겨두고 쓴 아이들이 꼭 한 명씩 있었어요. 꼭 한 명씩 있었습니다.
누가 빠진다더라. 첫 해는 인하대였어요. 재작년에는 명지대였고요. 작년은 이대였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 다. 걔들 다 붙었어요. 다. 최종적으로. 3년 전에 인하대 3점 중후반 아이가 그때는 2합 5였거든 최저가. 좀 세니까 너 지리 잘하니까 지리 2등급 만들어. 영어 3등급과 해서 결국은 3.7인가 아이가 어쨌든 인하대 교과로 됐거든 재작년에. 작년에도 명지대 철학과 아이가 재작년이 됐고요. 작년에 이제 2대 2.8인 친구 끝까지 잡고 있다가 너는 어차피 2대는 최저 없고 서류 되니까 너 면접 가능하니까 끝까지 기다려 쓰자. 걔가 정말 예쁜 아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경쟁률도 3.6대 1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당연히 붙었죠. 그래서 끝까지 잡고 있는 가능성이 선생님들 학교에 있는지 열어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돼 있고 너무 빨리 막아두시면 그것도 또 민원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되려면 결국 3학년부 전체가 협의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조정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최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저는 이제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2라는 숫자가 탐구 두 과목 반영하는 이 세 대학밖에 없어요.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그리고 3합 최저를 걸고 있는 파란색 대학들. 2합 최저가 굉장히 많죠. 여기는 다 2합 최저 대학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계 외대 글로벌 한계 3등급. 그다음에 수원대 한계 4등급. 그다음에 교대는 4합 10과 4합 12. 서울교대는 아직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경인교대는 그래서 4합 14로 완화하죠. 내년에 또 2026에. 그래서 지금 교대는 뭐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여기 교대를 갈 이유가 없는 수준까지 성적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입결로만 보자면 나머지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2합 7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사실은 3합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그렇죠? 왜냐? 여기는 영어를 3등급을 따로 걸어둔 상태에서 연대는 인문 2합 4, 자연 2합 5잖아요. 영어는 3을 따로 둔 상태에서. 그럼 영어를 3으로 두면 우리 아이들한테 보통 아이들한테는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연대 쓰려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손해죠. 왜? 연대를 쓰려는 그래도 우리 일반고의 괜찮은 성적대 아이들은 영어로 1등급은 어렵지만 2등급은 맞거든요. 근데 영어를 여기서 3을 딱 걸어두는 순간 애들이 국수탐에서 어쨌든 2합 4를 맞춰야 되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3합 7 이상의 고통을 겪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3합 라인에 완전히 낮은 최저라 보기 어렵고요. 게다가 요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탐구 두 과목은 굉장히 큰 제한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세계 3, 성대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6 또는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는 3합 7, 그 다음에 중대가 성견지명에 있었던 거죠. 작년에 중대가 영어 1, 2등급이 1등급이었잖아요. 최저가. 그렇죠? 근데 그건 언제 결정했죠? 23년 4월 말 시행계획에 결정한 겁니다. 그렇죠? 22년이죠. 그러니까 중대는 이미 22년 4월 말에 그 결정을 하고 23년에 이걸 24 대입을 치렀던 거죠. 그러니까 중대는 굉장히 성견지명에 있었고 성대는 미안한 얘기지만 좀 치사한 방법을 쓴 거죠. 정시에서 변환 표준 점수를 영어 1등급을 1등급으로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최저가 있는데 선생님들 서강대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서강대 그렇죠? 연대와 한양대가 아래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올해 연대와 한양대, 연대는 면접을 폐지하고 최저를 신설한 거고 한양대는 아무것도 없다가 최저를 신설했지만 여기 교과 종합평가 10% 들어가잖아요. 한양대. 그렇죠? 그런 대학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호 대학들이 줄을 섰다. 3합 7 라인으로. 어디까지 섰죠? 중대, 시립대까지 쓴 겁니다. 시립대가 2026 대입에서 3합 8로 바뀝니다. 근데 시립대, 중대를 놓고 보자면 3합 7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성적대가 나올 수 있는 대학이다. 왜냐? 지금 최근에 2023 대입에서 성신여대가 유아교육이 4점대 후반이고 5점 초반 5점대가 나왔죠. 그렇죠? 성대가 그때 23 대입에서 교육학과가 4점 후반이 나왔고 2024 올해 대입에서 성대도 심리학과가 좀 낮은 성적이 나왔죠. 그렇죠? 서강대 인문은 어떻습니까? 거의 다 실질 경쟁률이 1대1이에요. 1대1. 지금 그럼 올해 그 상황이 바뀔 건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의대 증원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학은 아마도 이 대학들이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최저와 관련해서. 특히나 인문입니다. 인문은 최저 맞추면 정말 이 얘기는 좀 위험한 얘기일지 모르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인문은 3합 7 라인에서 최저를 맞추면 내신 2가 아니라 3이든 4든 그냥 저는 쓰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카드 남잖아. 너 내신 4.0인데 3 나온다고? 근데 너 수능 준비 열심히 해. 근데 3합7은 나올 것 같아? 그런 아이가 일반고에 몇 명 있겠습니까? 있다면 저는 그냥 쓰고 싶으면 쓰라고. 어차피 우주상향 쓸 건데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특히나 인문의 최저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설명 다 드렸던 부분이 아랫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교과 전형에서 얘기할 부분은 이제 변화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된 부분은 이제 좀 더 진한 색으로 표시를 했죠. 연대, 성대, 한양대 등등이 있는데 이제 면접 일자입니다. 면접을 보는 대학들의 면접 일자고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수능 전에 보는 건 좀 희미하게 했습니다. 경인교대, 이대. 이대는 매해 10월 넷째 주에 그렇죠? 봅니다. 근데 연대가 원래 매 10월 둘째 주에 봤는데 이제 면접을 폐지한 거죠. 그다음에 변화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변화된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연대와 한양대가 최저를 도입했다는 측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부분들이 이제 최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요즘 뭐 가천대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진로 선택만 반영하는 부분들 이게 어떤 의미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누구죠? 가천대는 가고 싶은데 그냥 교과 성적은 좀 빡세고 하지만 진로 선택 봤더니 내가 다 A야. 또는 B 하나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쓰고 면접 보서 봐서 가자. 게다가 굉장히 매력적이게도 수능 이후로 면접을 실시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정시를 준비하는 중위권 아이들한테도 그냥 쓸 수 있는 전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다 제 생각이니까요. 근데 서류에 보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과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죠. 선생님들 지금 그러니까 연대하고 한양대가 최저를 도입함으로 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학이 물론 이대는 교과가 최저가 없고 종합이 최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대가 그걸 바꿔요. 2026에. 그 라인을 놓고 보자면 처음으로 최저가 안 나오는 대학이 건대 동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대학 성적이 절대로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서류가 반영되니까 선생님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물론 가능성은 있지, 언제나. 근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놓고 볼 거냐? 그리고 여기 세부 내용을 제가 다 써놓긴 했지만 사실상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 있죠. 여기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는 종합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대와 맨 마지막에 동대만 서류를 좀 많이 반영하는 대학, 그리고 이 아래 대학들은 이 노란색 이제 교과를 중심으로 반영하는 대학인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교과 성적 이외의 반영 대학의 뭐 증가 추세고 내년에 시립대가 또 들어옵니다. 2026에. 그런데 서류 면접의 영향력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70% 컷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0% 컷이면 당연히 쓰는 거지. 뭐. 당연히 쓰는 겁니다. 50% 컷이면 합격이에요. 무슨 이걸 고민합니까? 70% 컷이면 당연히 쓰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거나 변수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기준을 잡고 볼 때 70%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선호 대학은 서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죠. 당연합니다. 왜? 다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요. 다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서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70% 컷이면 쓰는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대신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은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냥 현장에서 저는 70% 컷이면 쓰는 거지 뭘 고민합니까? 그걸 안 쓸 거야? 너 안 되면? 쓸 거잖아 너. 최저나 준비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교과 전형은 선생님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입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전형이 뭡니까? 뭔가요? 같이 한번 말씀 다 듣고 싶어요. 대입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 교과 종합 논술 정시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안정적인 전형인가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아닙니다. 논술이에요. 논술이 가장 안정적으로 다 떨어져요. 가장 안정적인 전형이에요. 논술은 변수가 없어요.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안정적이라는 거의 의미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쌓아가 볼게요. 종합은 그럼 안정적인가요? 불안한 전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현장에서 아이들 지원하고 이럴 때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세요? 불안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고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대학들이 점도표로 친절하게 찍어놓은 그 스펙트럼 내에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입결 그리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비교과에 대한 역량의 부분을 판단하고 우리 학교 선배들이 보였던 입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한 다음에 지원하면 되는 거지 뭘 더 그렇게 고민하세요. 종합에 그리고 변수가 그렇게 큽니까? 작년에 비해서 바뀐 부분이 많나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가장 안정적이지 않은 전형이 지금 교과 전형이에요. 특히나 뭐와 관련해서 그러냐, 교과의 안정성은 바로 수능 최저의 안정성과 비례관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수능 최저의 안정성이 가장 낮은 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어디라고요? 인문요. 특히 인문. 당연히 교과의 안정성 떨어지죠. 교과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전형의 어떤 지원에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교과의 변수가 저는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작년은 서강성균, 올해는 연대 고대 차례입니다. 특히나 고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70% 컷으로 봤을 때 한문학과가 1.7 수준, 70% 컷입니다. 그런데 연대도 2점대 합격자가 있다고 얘기만 건너들었어요. 근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과연 어떻게 될까? 서강성대뿐만 아니라 연대고대 당연히 저는 당연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학생이 많지는 않을 텐데 4~8을 맞추고 학업우 수형과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전형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다. 4~8을 맞출 수만 있으면 그냥 써야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결국은 인문입니다. 대학 가려면 인문으로 가야죠. 그죠? 예. 교과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종합전형은 이제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이제 중요한 세계 영역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5, 6, 8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로 착각하는 게 줄었으니까 좀 뭐 수월하게 사는 거예요. 경시대에 안 나가도 되니까 수월하게 사는 거잖아요. 독서활동상 대입이 안 들어간다니까 수월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 썼던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 학생부 항목이 줄어서 편한 게 아니죠. 입시는 상대평가니까 다른 기록의 중요성이 확대된 겁니다. 그 다른 기록의 중요성의 첫 시작이 이제 교육과정이죠. 당연히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참 제 나름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두 달 전쯤에 이걸 떠올리고 되게 기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기뻤냐? 선생님들은 이거 2022 때 이게 발표된 자료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대학이 이제 경희대, 고대, 성대, 연대, 중대 5개 대학인데 선생님들 이 대학이 얘기하는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핵심 과목이 뭔가요, 선생님?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죠. 그쵸? 권장 과목은 뭔가요? 아니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권장 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완전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뭐 다른 자잘한 변수는 좀 빼자고요. 일단은 진짜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 성적이 1.7이에요. 전교과가. 뭐 이 대학 산출 기준으로 그렇겠죠. 어떤 대학 기준이든 간에. 근데 수학이 1.0이에요. 기하도 A 받았어요. 원점수도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비교란에 제가 우수라 써놓은 건 뭐 비교과 관련 활동도 괜찮아요. 충분히 평균 이상의 나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세요. 수학 교과가 공통 수학 수원 수투의 미적 기하까지 다 들었는데 확통을요 안 들었어요. 근데 대학들이 이게 이수 미수를 볼 수 있잖아요. 이 학교에 세팅돼 있는지 아닌지. 심지어 얘는 선택할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냥 확통 선택 안 하고 그냥 그때 뭐 다른 과목 들었겠죠. 좀 수월한 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근데 선생님 이 친구가 1.7이 전교과고요. 수학이 1.0이에요. 여기는 이 대학의 수학과 관련된 학과를 갔어요. 썼어요. 원서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제가 원서를 쓸 거예요. 이렇게 경희대 응용수학과 수학과 씁니다. 자,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이 친구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 친구? 대답 안 하시면 안 갈 거예요. 저. 예. 빨리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100% 합격입니다. 성대 수학교육과 수학과 썼습니다. 100% 불합격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근거가 안 되잖아요. 입결 자료 다 나왔잖아요, 대학들. 방금 말씀드렸던 학과를 보여드릴게요. 응용수학과입니다, 경희대. 보세요. 응용수학과가 1점 후반부터 시작하죠. 1점 후반부터 시작해서 2점 초중반 한 2점 한 2, 3까지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불합격도 있죠. 앞부분의 불합격 중에 제일 높은 성적이 2.0이에요,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경희대에서 볼 때 1.7이라는 전교과를 딱 보는 순간 그냥 뭐 괜찮네. 그쵸? 와는 아니잖아요. 괜찮네. 근데 수학이 어떻죠? 1.0이 수학 괜찮다야. 우리 대학에 온 애들 중에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지 당연히. 근데 확통 안 들었어? 아 확통 안 들었는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당연히 확통 잘 할 수 있지 뭐. 이 판단이 이상한가요? 비교과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이 친구. 당연히 합격이에요. 그럼 이거 볼까요? 수학과 볼까요? 수학과도 보세요. 한 1.6, 7부터 시작해요. 물론 불합격도 있습니다. 1점 중후반부터 X표가. 얘가 떨어질까요? 저는 떨어지기 힘들 것 같아요. 경희대한테 미안한 얘기고 신뢰가 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다른 변수를 다 빼버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과목 선택에 있어서도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야지.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선생님. 성대를 올려 이렇게 바꿔볼게요 선생님. 이 친구를 그대로 바꿉니다. 얘 내신이 1.7인데 수학이 3.0이에요. 이런 애는 당연히 여기 응용수학과 수학과 쓸 생각도 안 해요. 하지만 근데 공대 계열에는 쓰려는 친구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수학이나 물리 안 되고 어쩌죠 아이들 중에 얘가 붙었을까요? 저는 빡빡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수학과는 당연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응용수학과까지는 해볼 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니까 아이들 두고 판단할 때 이런 식의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성대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아이 성적입니다. 1.7, 1.0. 성대 씁니다. 수학교육과 씁니다. 자, 50% 컷 1.32, 70% 컷 1.44예요. 1.7 전교과에 수학 1.0? 뭐 어쩌라고. 확통도 안 들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서울대는요? 고대는요? 연대는요? 뭐 1.7 뭐 어쩌라고. 수학 1.0 뭐 어쩌라고. 확통 당연히 들어야 되고 기하 다 들어야 되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학 어떤 수준이라는 표현은 어떻지만 성적대 또는 선호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 선택 과목의 수준도 다 달라지는 거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 어떤 대학을 어떤 학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들어? 그건 어떤 아이들한테 폭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게 상위권 아이들 설명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가 굉장히 좀 선명하게 점도표처럼 보여서 그런 겁니다. 수학과 보세요. 1.7 뭐 어쩌라고. 확통도 안 들었는데 수학 1등급? 우리 본 애들 다 1등급이야. 수학과 쓰는 애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근데 다만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이 과목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해서 과목 듣는 거 좋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예.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진짜로 자신의 꿈을 키우는 건지 꿈에 대한 어떤 절망감만 키우는 건지 그것도 생각할 필요는 있죠. 서울대는 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대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립대 자료를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 종합전형의 면접형 인문입니다. 면접형 인문이에요. 선생님 특목고는 어디죠? 특목고 어디입니까? 외고 국제고잖아요. 얘가 진석이에요. 중3 진석이에요. 중3 진석이를 일반고를 보내고 자사고를 보내고 특목고를 동시에 보내야 유불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유불리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친구를 실제로 보내볼게요. 제가 어떻게 보내느냐. 진석이가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일반고에서 2등급 중반 정도 받는 거예요. 초반에서 중후반까지. 자사고를 갔더니 3점 초반에서 4점 초반을 받아요. 외고 국제고를 갔더니 3 후반에서 4 후반을 받습니다. 이게 다른 학생이에요, 선생님? 이게 다른 학생인가요? 저는 똑같은 학생으로 보여요. 어디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감히. 왜 불안감 조성하냐고요. 아이들이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2호학년도 대입에서 요강 비교, 이게 이제 수시요강 갖고 해보겠습니다. 덕성여대니까 덕성여대부터 해볼게요. 고교 추천 전형이 이제 최저가 없죠. 초록색 표현했습니다. 7명 증가했고요. 학생부 100전형 66명을 감소시켰어요. 덕성인재 2로 많이 옮겼다는 게 보이시죠? 52명. 그렇죠? 플러스 52. 그리고 2합 7이라는 최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교과가 왼쪽입니다.
그래서 고교 추천 전형을 왼쪽에 놓고 기타 교과 전형을 여기 두릅니다. 근데 덕성 인재 1, 2인데 저는 1, 2냐에 대한 순서로 놓지 않고 항상 서류형을 왼쪽에 면접형을 오른쪽에 그리고 논술형을 둡니다. 이 이유는 뭐죠, 선생님?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적이 낮아져요. 그래야 보기 편합니다. 이게 판단을 하는 게 편한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고 있고 덕성여대 이제 2합 7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교 추천에서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세계교과의 전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게 판단이 재밌는 게 고교 추천 전형은 전 과목을 보고 최저를 안 걸고요. 학생부 100 전형은 과목 수는 좀 줄이지만 대신에 최저를 볼게라고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026이 되면요 학생부 100 이걸 폐지를 해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고교 추천 전형을 최저를 설정합니다. 그게 이제 덕성여대 전형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여대 설명해도 되나요? 과장님 어떻게 설명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대 나오신 분 아시겠죠? 여기 이화 그린이에요. 그 이화 그린 따로 표시했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이대가 최저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대는 저는 딱 이거 말씀드리려고요. 이대는 고교 추천 전형이 최저가 없고 미래인재 전형이 종합 전형이 최저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교 추천 전형이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요. 여기가 최저가 없는데 왜 경쟁률이 낮냐? 아이들이 많이 쫀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사회학과를 썼거든요, 우리 반에. 걔가 물론 우수한 아이였어요. 근데 2.8로 이대를 교과 전형, 추천 전형 쓴다는 생각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붙었습니다. 물론 추추추합이에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고 여기 이제 최저가 있죠. 최저 있는 색깔이라는 게 주황색인 거 아시겠죠? 여기는 다 최저가 없습니다. 푸른색, 파란 마음으로. 그다음에 여기 보라색이 최저가 있는 대학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교 추천과 미래인재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저가 핵심이에요. 여기는 뭐 면접을 보니까 면접을 잘 봐야 돼. 여기는 뭐 서류 100이니까 서류가 좋아야 돼가 아니고요. 그냥 최저 같아요. 저는 이대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덕성여대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대는 놀랍게도 여학생들이 가는 대학이에요. 근데 그 여학생들은 여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여대들이 힘들죠, 요즘 보면은. 제가 이대에서 좀 주목하는 올해 부분은 뭐냐? 한양대가 최저 도입으로 해서 과연 이대의 경쟁률이 상승할 수 있을까 하냐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교과전형 얘기할 때 모든 라인에서 교과 라인에서 건대가 처음으로 최저가 없는 라인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대가 있죠. 근데 그 전에 누가 걸러졌죠? 한양대가 최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양대 성적이 서울대보다 높잖아요, 사실은 교과 성적이. 그런데 한양대가 최저로 도입함으로 해서 올해 인문은 당연히 2점대 나오는 학과가 많을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계열은 뭐 2점은 모르겠지만 꽤 많이 나올 것 같고 1 후반, 2 초반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대는 당연히 아이들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최저 안 되는 아이들이. 그중에 여학생들. 그러니까 이대는 가뜩이나 경쟁률이 낮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한양대 최저 도입으로 해서 이대 경쟁률이 상승될 여지가 저는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있다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이 서류형을 폐지하고 이제 면접형으로 옮겨 탔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제 100단위가 넘어가는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서류 줄이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숙명 인재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전형을 놓고 봤을 때 2024 대입에서 면접형 284에다 서류형 91, 디지털 융합 인재 70까지 했었는데 이걸 이제 면접형으로 이제 다 옮겼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융합 인재가 소프트웨어 인재로 옮겨졌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논술, 뭐 2합 5 라인이라 숙대는 2합 5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 2합 6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가 이 부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균형이 굉장히 늘었어요. 무려 150단위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교생활 우수자와 자기주도 인재가 전형 차이가 없죠. 3배수의 면접 2단계 면접 30%입니다. 1단계 3배수. 이게 원래 이게 서류형이었는데 면접형으로 바꿨어요. 서류형인데 면접형으로 바꾸니까 제가 작년에 시행계획 보자마자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더니 아 선생님 그냥 이거는 서류 평가의 요소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거죠.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업 역량에 초점을 더 둔 거고요. 자기주도 인재는 진로 역량에 더 초점을 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 덕성여대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고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서울여대는 사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 또 최저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대학들 이제 볼 텐데 시간 관계상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한 4, 5분 정도 더 쓰겠습니다. 서울대 뭐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연대, 고대 이렇게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는 연대 고대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 택일이죠. 고대도 택일입니다. 선생님 이 택일의 기준은 뭐죠?
연대는 당연히 이쪽은 교과고 이거는 이제 종합이라 보면 되겠죠. 이쪽은 교과고 이쪽은 종합이지만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그냥 최저 전형으로 생각합니다. 최저 되는 애들 여기 쓰는 거고 428 아니면 여기 쓰는 거지 뭐.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작년에도 2024 대입에도 3점대 초반까지 합격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국제형이 사실 조금 희미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국내고는 최저가 있고 해외고는 최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대가 이제 수능 전에 최저를 논술을 실시하고 고대가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죠.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그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쓰고 버리는 카드가 될 수 있는 대학인 거예요. 어찌 보면 고대를 쓰고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대학이고 전형이기도 하고요. 여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술 날짜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고대는 16, 17일 자연 인문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왜 써놨냐? 서강대가 고대와 시험일이 똑같아요. 근데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세계 3등급 뭐 최저 다 아시겠죠? 연대가 최저 없다는 것도 이해되실 겁니다. 아마도 최저 있는 대학 보라색, 없는 대학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놓고 봐야 가로 세로로 보기가 수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 변화가 컸죠. 한양대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내년에는요. 지금은 이제 인터만 써놓으니까 인터스텔라가 자꾸 떠오르네요. 예, 여기 인터컬리지가 3합7 한양대는 인터컬리지만 논술에서 3합7을 최저로 도입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전부 다 도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장 남았습니다. 중대부터 이제 경희, 시립, 한국, 외대 이렇게 있는데 큰 변화는 저는 뭐 크게 보이진 않고요. 시립대가 조금씩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최저를 도입했죠. 최저를 도입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로 폐지합니다. 내년에 도입했고 저를 바로 폐지를 하고요. 외대는 이 앞에 있는 서울과 그 다음에 글로벌을 숫자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서울과 글로벌 따로 숫자를 구분했고, 그 다음에 외대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를 반영할 때 원점수 90점 이상도 1등급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그걸 환산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면 서울은 1.3 전후는 돼야 돼요. 서울은. 근데 글로벌은 한 2점 초중반은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건대, 동대, 홍대 있는데 교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서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저가 없는 대학이기 때문에 성적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대학들은. 근데 건대는 1 후반, 2 초반까지 그냥 아주 견고하게 잘 돼 있고요. 동대는 2점 초중반까지 아주 탄탄하죠. 홍대는 모든 전형이 최저가 중심이잖아요. 3합8, 3합8, 3합8. 그렇죠? 아마 지구가 맹망할 때까지 최저를 유지할 대학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건데요. 제가 처음에 전형을 정리할 때 기분이 딱 이거였습니다. 딱 제가 2025와 2026을 동시에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는데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저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힘듭니다. 이건 대학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다 힘들고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현장에 있으면서 할 일이 뭐냐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저는 어제 저녁에 한 글자 붙여봤는데 감히 이게 이제 정치하는 거다. 제대로 두는 거죠.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리에 놓는 거고 바르게 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입시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입시 하셨던 분 다 아실 겁니다. 올해만 그랬나요? 근데 올해 혼란도가 조금 더 복잡성이 증가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언제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언제나 무탈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기회 되시면 한 번씩 들어와서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